사쿠라 하루카는 인정받기 위해 주먹으로 길을 뚫고 나가려는 성격이 급한 소년이다. 말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보다는 주먹으로 소통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평균 이상의 싸움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불량배 학교인 후린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한다. 그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 그의 의지가 흔들릴까? 시리즈를 통해 알아보자. 한 소년이 맨발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는 고군분투하며 자신을 혐오스럽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억에 시달린다. 그들은 그의 눈과 머리 색깔 때문에 그를 역겹다고 부르며 면밀히 조사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결국 패배자는 발을 헛디뎌 줄에서 떨어진다. 그러고는 꿈에서 깨어 이를 악문다. 어느 마을에서 한 여성이 식료품점에 간다. 처음에 나왔던 남자가 길을 건너며 강한 자를 사랑하고 약한 자에게는 관심 없다고 말한다. 견눈으로 어떤 불량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소녀를 발견하고 그들을 이용해 자신의 말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그 남자는 마치 마을 보안관인 것처럼 그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놈을 가로막는다. 그러자 그 놈은 두 가지 색깔 머리의 괴짜에게 손을 휘두르지만 마치 내가 엄마의 샌드위치를 놓치는 것처럼 빗나간다. 그리고는 강한 척하는 약한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역겹게 하는지에 대한 말을 마친다. 그는 갱단에 주먹 자국을 남기고 불쌍한 소녀를 구합니다. 멋있게 보이려던 그의 행동 덕분에 그는 자신을 후린 고등학교의 하루카 사쿠라라고 소개합니다. 사쿠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걸어가지만 그가 구해준 소녀가 그에게 달려와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는 츤데레가 됩니다. 그녀는 그를 식당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합니다. 잠시 후 그녀의 가게에서 오므라이스를 건네주며 그가 이 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고 그는 얼어붙습니다. 그녀는 싸움과 세력 다툼 때문에 이 마을로 이사오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수저를 건네주며 자신도 이 마을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귀여운 여성은 자신을 타치바나 코토아라고 소개합니다. 한편 사쿠라는 그가 괴짜처럼 생겼는데도 왜 그렇게 친절하게 구는지, 게다가 자기 눈앞에서 5명을 한꺼번에 때려 눕히고도 그런지 의아해한다. 그러자 타치바나가 그에게 음식을 먹어보라고 권하고 그는 한 입 먹자마자 그녀의 요리에 반한다. 포장이 안 된다는 말에 사쿠라는 그의 마음이 상하는 것을 본다. 그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동안 그녀는 그의 외모에 대해 말하고 그는 마치 어미달처럼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놀랍게도 그녀가 역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보이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자 그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거절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상하다며 그녀를 묘하게 여긴다. 그녀는 더 엄청난 일들을 봐왔다고 말한다. 그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자신이 후린에 온 이유, 즉 자신의 외모와는 상관없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진지하게 말한다. 그리고 마을과 학교에 대한 소문을 언급하며 최고 자리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말한다. 다치바나는 고등학생인 그가 개학 전날 교복을 입은 것을 놀리고 그 소녀는 최근에 이 마을로 이사와서 옷이 없다고 변명하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 할아버지가 가게를 떠난다는 말을 하셨기에 우리는 주인공의 매력치가 더 떨어지는 것을 보지 않아도 되었다. 다치바나가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건네자 사쿠라는 그가 테이블에 두고 간 물건을 건넨다. 사쿠라가 식사를 마치고 다치바나의 가게를 나가자 그는 사쿠라가 자신에게 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지 의아해하며 그녀가 준 과자를 바라본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할아버지가 가게를 떠난 후에 일어난 일을 보여준다. 다치바나는 그에게 과자를 건네주고 그는 악명 높은 불량배 교복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에게 잘 대해받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사쿠라는 항상 나쁜 취급을 받았고 길을 잃은 지갑을 찾아준 사람에게서 소매치기 누명까지 썼다고 설명한다. 다치바나는 그에게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후린에서 최고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사기꾼은 화가 나서 그녀와 논쟁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가 혼자라고 말하며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사쿠라는 화가 나서 나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여자는 그에게 후린 아이들을 만나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해할 거라고. 현재로 돌아와 그 남자가 마을을 돌아다니자 그가 전에 혼내주었던 똑같은 얼간이들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놈들을 더 데려와 목록에 추가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을 겁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쿠라를 만나 자신들이 이겼다는 듯 비웃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등학생은 그들을 지나치려고 하지만 리더가 그를 멈추고 자세히 살핍니다. 그 불량배가 머리 색깔을 바꾸거나 렌즈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깨닫고 그를 비웃습니다. 평소 반응을 얻자 사쿠라는 리더의 얼굴에 또 한 번 주먹 자국을 남기기로 합니다.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도 아이는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갱단원들을 때려눕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멋진 카메라 각도와 아름다운 작화가 등장합니다.
아이는 상대들을 요리조리 피하며 발차기와 주먹으로 여러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쿠라, 아이의 이름으로 추정는 야구 배트도 피하지만 여전히 맨손을 고집합니다. 아이는 그들을 많이 쓰러뜨리고 그중 한 녀석이 다른 행동을 하기로 합니다. 그 녀석은 타치바나를 인질로 잡으려 하지만 아이는 재빨리 달려가 그 바보의 얼굴에 발차기를 날립니다. 또 다른 녀석이 뒤에서 달려들지만 아이는 회전 발차기를 사용하여 그를 날려버립니다. 모든 녀석들이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러자 사쿠라는 왜 자신이 타치바나를 지키는지 의문을 품지만 계속해서 패배자들과 싸웁니다. 갑자기 그들 중 한 비겁자가 칼을 꺼내 아이의 발을 찌릅니다. 다른 남자가 금속 야구 배트를 들고 사쿠라를 공격하지만 아이는 첫 공격을 피합니다. 부상을 입은 그는 두 번째 공격을 받으려 하지만 더 많은 멍청이들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반전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그의 어깨를 공격합니다. 사쿠라는 그가 후린 고교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는 타치바나에게 어떤 사람에게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즉시 그는 야구 배트를 든 남자를 한 방에 날리고 장난감처럼 배트를 구부립니다. 후린 학생 3명이 더 나타난다. 깡패들이 예상보다 적자 그다지 의욕이 없어 보인다. 사쿠라는 후린 고교 학생들이 자신을 왜 돕는지 궁금해한다. 후린 학생들의 리더가 다른 학생들에게 깡패들을 때리라고 지시한다. 다시 싸움이 시작되고 후린 학생들이 깡패들을 두들겨 팬다. 몇몇 깡패들이 사쿠라를 공격하려 하지만 리더가 그들을 막는다. 그러고는 사쿠라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 그래야 자신이 보호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사쿠라는 이웃들이 후린 고교를 응원하는 것을 본다. 그러자 타치바나가 2년 전 후린 고교 학생들이 마을을 지켜낸 후로 마을이 변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동네 입구에 세워놓은 표지판에 대해 알려줍니다. 샤프투스 씨는 상대들에게 자기 동네에 함부로 덤비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타치바나는 후린 고교의 보훌인, 즉 동네를 지키는 방풍벽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설명합니다. 악당들을 혼내주자 이웃들이 몰려나와 그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사쿠라는 그들이 정의의 영웅처럼 대접받는 모습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혼자 힘으로 싸워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형은 거의 혼자서 전부대를 상대했어요. 할머니 한 분이 그의 상처를 보고 치료하려 하지만 친절함에 익숙지 않은 아이는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멈추라고 합니다. 그때 타치바나가 상황을 처리합니다. 타치바나는 자신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불쌍한 소년을 치료하며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의존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소년이 이미 낮아진 그의 기운 수치를 더 낮추려 하자 타치바나는 그를 감싸며 그가 자신을 구한 이유를 묻습니다. 그런 다음 구한 사람들을 보라고 소년에게 말합니다. 그 겁쟁이가 말대로 하자마자 그는 도망칩니다. 그리고 소닉 프라임처럼 공중으로 뛰어올라 전에 자신을 무시했던 깡패들의 우두머리에게 드롭킥을 날립니다. 어느 날 사쿠라가 할머니를 타치바나의 가게로 업고 가는 그를 잔소리합니다. 할머니는 업히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 못된 불량배가 끊임없이 투덜거리자 그녀는 기분이 상했다. 자리에 앉으며 그에게 데려다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아이는 즉시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등을 돌리고 가버렸다. 타치바나는 그를 붙잡고 계절 과일이 든 푸짐한 계란 샌드위치를 건넸다. 입학식이니 꼭 먹으라고 말했다. 그 아이가 허겁지겁 먹자 타치바나는 학교에는 재밌는 남자애들이 많으니 잘 찾아보라고 말했다. 사쿠라가 흥분을 감추려 애쓰며 변명하는 동안 한 바보가 가게에 들이닥쳤다. 들어오면서 가게 바닥에 얼굴을 묻었다. 니레이라고 불리는 이 멍청이는 새 후린 유니폼을 자랑하려고 가게에 들렀어요. 하지만 얼빠진 녀석이라 옷에 달린 태그를 떼지 않았죠. 사쿠라가 그것을 지적해주자 그 멍청이는 태그를 빼느라 애를 먹었어요. 사쿠라의 말투 때문에 니레이는 그 신입생을 확인해보기로 결심해요. 꼼꼼히 분석한 후 그는 사쿠라의 이상한 머리색과 눈 색깔에 대해 말해요. 니레이는 그것은 아마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결론 내려요. 타치바나가 그 광경에 웃음을 터뜨리고 그들을 제대로 소개해줘요. 그러자 니레이는 자신의 일지를 확인하면서 사쿠라가 왜 이 마을에 있는지 물어봐요. 그의 말투는 녹슨 칼보다 무뚝뚝해. 그러고는 학교 선배들을 막대사탕 보듯 훑어봐. 사쿠라는 쿠로사키 이치고의 테마곡 넘버원이 되고 싶다고 말해. 후린 고등학교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거야? 니레이는 그저 불가능하다며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봐. 그는 브로에게 자신이 식극의 소마가 아니라고 상기시키며 불가능한 것에 대해 너무 걱정하면 대머리가 될 거라고 말해. 즉시 타치바나의 갈비뼈가 웃음 때문에 아파하기 시작해. 욱하는 성격의 풋내기는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 싸우자고 하지만 작은 꼬맹이는 그의 말을 고장난 라디오의 잡음처럼 무시해.
그러고는 입학식이 시작될 때까지 마을을 순찰하고 싶다고 타치바나에게 알리지만 나가는 길에 머리를 부딪힌다. 그러자 타치바나가 사쿠라에게 니레이에 대한 생각을 묻는다. 즉시 까칠한 녀석은 입을 다물지 않고 니레이를 아무것도 못하는 허세쟁이라고 결론짓는다. 자신에게 했던 대로 남의 외모로 판단하기 시작했다. 예쁜 여주인은 커피에 비유하며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말라고 그 바보에게 가르친다. 사쿠라가 가게를 나선 후 그는 타치바나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지만 가게 주인들에게 방해받는다. 이 천사들은 그에게 며칠 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로 식량을 준다. 얼마 후 그는 니레이에 대해 결론 내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한 소녀가 그에게 달려와 도와달라고 애원한다. 어느 골목에서 몇몇 깡패들이 니레이가 자신들을 방해했다고 괴롭히지만 정의의 영웅은 싸움 없이는 물러서지 않는다. 몇 마디 철학적인 말을 내뱉은 후 깡패 두목은 사쿠라에게 얻어맞는다. 그 남자는 그들을 흉내쟁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몰락으로 몰아넣는다. 사기꾼들을 뺨 때린 후 니레이는 사쿠라의 힘에 놀란다. 그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지만 그 남자는 쏜살같이 사라진다. 사쿠라가 떠나자 니레이는 자신의 불행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자신이 항상 괴롭힘을 당했지만 후린 학생이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설명한다. 그때부터 그는 항상 마구이어가 되기를 열망했지만 이제 자신이 패배자임을 깨닫는다. 2분 정도 눈물을 흘린 후 사쿠라는 말합니다. 니레이는 불구가 아니야? 즉시 사쿠라를 불러 그를 구하게 했던 가게 직원이 그 아이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귀여운 아이가 가까이 다가오면 불량배들이 왜 말을 더듬는지 모르겠네. 그녀는 사쿠라에게 감사를 표하고 소녀는 평정심을 잃습니다. 니레이는 자신의 구원자를 측정하기로 결심하고 사쿠라를 정상으로 데려가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는 광대와 함께 뛰쳐나가 그에게 학교를 보여줍니다. 후린 고등학교 입학식이 시작하려 하고 3학년이 신입생들을 환영합니다. 학교 밖에서 사쿠라는 가게 주인 중 한 명이 준 빵을 먹어보고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니레이는 바보 같은 아이에게 학교로 따라오라고 재촉한다. 도착해보니 학교 벽에는 낙서가 가득하고 마치 오컬트가 운영하는 학교처럼 보인다. 니레이는 명문학교 학생이 된 것에 기뻐하며 씩 웃는다. 그는 반 배정 명단을 확인하고 자신과 사쿠라가 같은 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다른 이름들을 확인하며 정말 중요한 인물이라면 나중에 다시 소개할 거라고 말한다. 니레이는 어떤 이름을 발견하고 기분이 급격히 침체된다. 그와 사쿠라는 교실로 가는 길에 니레이는 사쿠라에게 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자고 약속해달라고 부탁한다. 그 겁쟁이는 사쿠라에게 고향이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친구들에게 아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싸움이 벌어질까 봐 사쿠라가 준비 운동을 시작합니다. 니레이가 한 말은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두를 적으로 만들더라도 정상까지 싸워 올라갈 계획임을 니레이에게 다시 상기시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이상한 사람들이 한 무리 보입니다. 그들은 둘을 노려보지만 사쿠라는 그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그때 안대를 한 학생이 그들에게 다가와 사쿠라와 말을 합니다. 사쿠라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자세를 취합니다. 안대 남자는 자신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소개합니다. 사쿠라는 그가 해외 출신이라고 생각하지만 니레이는 그를 수호라고 부릅니다. 그 남자는 오른쪽 눈에 봉인된 고대 중국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중 두병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니레이는 그것이 사고로 인한 부상을 가리고 있다고 확인해줍니다. 그 후 수호는 사쿠라에게 다가가 전날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반 친구들에게 히라기가 나타나기 전에 마을을 공격한 깡패들에 맞서 사쿠라가 맹활약했다고 알립니다. 그들은 사쿠라와 친해지기 시작하며 그에게 왜 이 마을에 왔는지 묻고 그는 노골적으로 최고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니레이가 분위기를 진정시키려 하자 테이블이 그들에게 던져집니다. 즉시 요소의 엘리트의 륜을 흉내낸 인물이 나타납니다. 니레이는 즉시 사쿠라에게 자신과 싸우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는 그 학생 스기시다 키요타로를 그들의 반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라고 부른다. 사쿠라는 즉시 키요타로를 조롱하고 빠른 주먹이 그들의 방향으로 날아온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쿠라를 키요타로와 단둘이 남겨둔다. 전교생이 사쿠라와 키요타로를 지켜본다. 그러자 수호는 사쿠라에게 1등 자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수호가 사쿠라에게 말하는 동안 키요타로는 신입생에게 주먹과 발차기를 날리지만 사쿠라는 거의 노력 없이 피한다. 수호는 키요타로가 학생이 되기 전부터 학교에 다녔고 마침 현재 학교의 수석인 학생의 팬이라고 말한다. 그는 사쿠라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는 말을 듣는 것은 마치 자신의 우상과 맞서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한 학생이 사쿠라를 걱정하여 수호에게 그들을 말리라고 부탁하지만 중 두 병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키요타로가 유리창닫기임을 깨달은 사쿠라는 발로 그 소년을 제압하여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절대로 팬보이에게 질 리 없다고 말합니다. 키요타로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 남자들은 서로에게 돌진하지만 누군가가 방송 시스템을 통해 말하자 멈춥니다. 학교에 말하는 학생이 말을 더듬거리자 사쿠라는 그의 반 학생들이 모두 일어서서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을 알아챕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만으로도 그가 학교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후린 최고의 학생 우마미야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신입생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잘 지내라고 당부하며 입학 첫날부터 싸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들에게 마을을 지키고 마을 사람들이 준 이름에 걸맞게 살라고 명령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수호는 사쿠라와 키요타로에게 화해하라고 합니다. 당황한 신입생은 모든 책임을 키요타로에게 돌리고 수호는 키요타로에게 우마미야 카드를 꺼냅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휴전을 선언합니다. 악수를 한 후 다른 학생들은 사쿠라에게 달려들어 미친 개를 한 방 먹였다고 칭찬합니다. 따뜻함을 느껴본 적 없는 소녀는 마을이 나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선배가 그들을 불러 세우며 잔디를 만지라고 명령한다. 30분 만에 수호, 니레이, 그리고 사쿠라가 벽을 페인트 칠하고 있다. 근무 직전 동급생들이 밖으로 나간다. 그러자 선배들은 그들의 느린 행동을 불평한다. 사쿠라가 히라기를 발견하고 편하게 인사하며 사쿠라가 히라기를 안다는 사실에 1학년들은 놀란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타치바나를 보호했다는 정보를 누설하고 히라기는 마치 고양이가 빨간 불을 보았을 때처럼 그에게 달려든다. 히라기는 그에게 정보를 누설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그는 특정 학생이 타치바나가 위험에 처할 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화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속쓰림에 좋다는 약을 꺼냅니다. 히라기가 양아치 옆을 떠나면서 사쿠라에게 말도 안 되는 리더가 있는 곳에 왔다고 알립니다. 니레이는 히라기가 보후린의 4대 천왕 중 하나라고 사쿠라에게 알려줍니다. 우메미야가 학교의 최고 지배자이고 그 밑에 4대 천왕이 있다고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각자 3학년 각 학년의 대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팀은 다이만, 지코쿠, 조조, 코모쿠 4개가 있습니다. 사쿠라의 반은 다이만 팀에 속해 있습니다. 히라기는 패배자들에게 너댓 명씩 조를 나누라고 명령합니다. 각 그룹에는 선배 1명이 감독으로 배정될 거라고 합니다. 선배들의 지시를 따르고 후린 고교의 방식을 배우라고 신입들에게 말합니다. 어리숙한 신입이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는지 묻자 히라기는 마을 순찰이라고 대답합니다. 선생님들은 있기는 한 걸까요? 히라기의 그룹에는 사쿠라, 교타로, 수호, 니레이가 있습니다. 사쿠라가 교타로와 같은 팀이 된 것에 대해 투덜거리자 히라기는 우메미야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조장은 그 패배자들이 이미 싸움을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돌봐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히라기는 사쿠라에게 순찰과 급습의 차이를 설명한다. 그는 마을을 소규모 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주 이렇게 한다고 말하며 먼저 공격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히라기는 담을 칠하려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서둘러 도와준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히라기가 칠하는 동안 사쿠라는 투덜거린다. 아이는 그저 액션을 원할 뿐이다. 도움을 준 후 가게 주인은 감사의 표시로 간식을 건넨다. 그들이 그 장소를 떠나면서 히라기는 사쿠라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때로는 말다툼도 재미있다고 말한다. 한동안 일한 후 그들은 자신의 영역 경계에 도착한다. 사쿠라는 사자 그림을 보고 못생긴 개라고 부릅니다. 형은 자기 생각을 참지 못합니다. 니레이는 곧바로 울먹이며 그들에게 다른 팀의 영역에 있다고 알리고 그곳에서는 규칙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 집단의 이름을 힘을 숭배하는 자들 시시토린이라고 부릅니다. 사쿠라가 그 이름에 담긴 힘에 씩 웃자 그들은 후린 마을 학생 하나가 그 무리에게 쫓기는 것을 발견합니다. 히라기는 그 아이에게 재빨리 자기 쪽으로 오라고 재촉하지만 아이가 제때 도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의 안전을 걱정하는 순간 그 아이는 넘어집니다. 갑자기 학생을 쫓던 아이들 중 하나가 얼굴을 얻어맞습니다. 그러자 키요타로와 사쿠라가 피해자 위에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니레이가 두 사람이 저지른 문제를 설명하려 하자 시시토린의 거물이 나타나 히라기가 불평합니다. 히라기는 그 안경 쓴 남자가 시시토린의 2인자라고 알려줍니다. 그의 이름은 토카미 조입니다. 그 덩치 큰 바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자신의 부하가 후린 학생에게 당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조는 후린을 향해 병을 집어들지만 쓰러졌던 패배자가 깨어나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은 경계를 넘어 공격했다고 말합니다. 불행히도 그에게 조는 병을 그의 머리에 깨뜨리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는 약골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히라기가 소리칠 때까지 아이를 때립니다.
그 후 조는 패배자에게서 시시토린을 빼앗습니다. 그러자 사쿠라가 조를 모욕하며 소리칩니다. 우두머리는 그 작은 아이를 보고 흥미를 느낍니다. 아이를 의식불명이 될 때까지 때리는 대신 그는 나중에 제대로 일을 처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 사쿠라와 오텔로를 부르고 자신의 마을로 돌아갑니다. 올해 처음 발생한 사건이 히라기에게는 큰일이 되었다. 그는 먼저 행동하지 않아 쫓기던 중학생에게 사과한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우마미야에게 보고하러 간다. 가는 길에 히라기는 배를 움켜쥐고 사쿠라는 그가 우마미야 방문을 싫어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아이들을 옥상으로 데려가고 마침내 우마미야를 만난다. 우등생은 식물을 키우며 아이처럼 학생들에게 밝게 웃는다. 히라기는 우마미야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말한다. 그는 동의하며 자신이 돌보는 식물들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히라기는 진짜 문제가 뭔지 설명하려 하지만 우마미야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자 수호는 수재의 허당 기질 때문에 히라기가 배탈이 나는 거라고 결론짓는다. 우마미야는 왕 뒤에 있는 일행을 발견하고 함께 앉으라고 권한다. 중학생 사사키는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떨지만 수호는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킨다. 사쿠라는 우마미야의 이상한 행동에 의아해하지만 학생들이 모두 그를 존경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자 사사키는 마을에서 절도범을 쫓다가 시시토린의 영역에 들어가게 된 사정을 우마미야에게 설명한다. 죽을 뻔했지만 사쿠라와 키요타로에게 구조되었다. 그리고 두 영역 간의 싸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놀랍게도 우마미야는 그 소년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자신을 보호했는지 묻고 사사키는 그들이 패배자를 몰아냈다고 설명합니다. 즉시 선배는 크게 웃습니다. 니레이는 그때 사쿠라가 다른 지역을 가장 많이 자극했다고 인정합니다. 호기심 많은 선배인 그는 더 자세한 내용을 묻고 사쿠라는 약한 자를 괴롭히는 그들을 보고 무능하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우마미야는 그에게 동의하며 전날 마을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는 후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 동생이라고 부릅니다. 사쿠라는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하지만 그 착각에서 벗어나 우마미야에게 왜 그렇게 부르는지 묻습니다. 그 어른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자신의 가족처럼 여긴다고 설명합니다. 히라기는 가지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가지는 겨우 시시토린 씨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곧바로 그들은 학교 밖에서 누군가가 외국인 학생을 붙잡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그는 자신을 시시토린의 리더 토미야마 초지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우마미야에게 나와서 싸우라고 요구합니다. 사쿠라는 그 작은 체구의 소년을 바라보며 그가 그들의 작전 중 가장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흥분한 그는 불꽃이 터지는 것을 감지하고 우마미야가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불꽃에 이끌린 나방처럼 그는 그의 학교 리더를 따라갑니다.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우마미야는 그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고 자신이 초지와 대치한다. 사쿠라가 싸움에 참여하고 싶다고 반박하지만 우마미야는 차갑게 다시 말하고 오델로를 닮은 아이는 제자리에 발이 묵인다. 그는 이전에 차분하고 느긋했던 사람이 변한 것에 놀란다. 초지는 우마미야를 싸움으로 몰아넣고 자기 학교가 먼저 시작했다고 말한다. 우마미야는 동의하지만 초지에게 그가 괴롭힌 외국인 고등학생 수에 만족하지 않은지 묻는다. 그 리더는 매우 빠른 발차기로 우마미야를 공격하지만 우마미야는 야구공을 잡듯이 그의 발을 잡는다. 초지는 우마미야에게 자신과 싸우고 싶다고 말한다. 브로브 언급. 그러고는 우마미야처럼 항상 즐거운 게 아니라 리더가 된 후로 얼마나 지루한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외국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전쟁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자 조와 많은 시시토린 아이들이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러고는 리더에게 이야기를 다 듣지도 않고 나선 것을 나무랍니다. 순식간에 사쿠라와 일행이 우마미야 뒤에 나타납니다. 우마미야는 그들에게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고 화를 내지만 사쿠라는 1대1이라면 참견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조와 그의 무리는 우마미야를 세련되게 비난합니다. 그들은 싸움에 끼어들려는 전교생 때문에 그에게 1대1 대결을 허락할 수 없다고 조지에게 말합니다. 우마미야는 자신의 패거리들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초지도 같은 행동을 한다. 그들이 싸움을 시작하려고 할 때 조는 곧 어두워지니 싸우지 말라고 초지에게 충고한다. 그러자 초지는 모두가 싸워야 하지만 토너먼트 형식으로 해야 한다고 동의한다. 즉시 학생들은 마치 무도회 파트너를 고르듯이 서로를 선택한다. 그날 밤 늦게 외국인 아이들은 타치바나 카페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 즉시 그들 중 겁쟁이가 이 모든 사건이 나쁜 생각이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우마미야가 지면 자신의 학교가 시시토린에 속하게 될까 봐 걱정한다. 즉시 열혈팬이 그에게 으르렁거리고 겁쟁이는 움츠린다. 그들은 우마미야 팀이 얼마나 늦었는지 이야기하고 사쿠라는 그들이 왜 타치바나의 가게를 선택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수호는 그 카페가 매우 인기가 많고
주로 전투 전 만남의 장소로 사용된다고 알려줍니다. 곧 우마미야가 들어옵니다. 화가 났을 거라고 예상했던 작은 체구의 그가 타치바나에게 수줍게 미소 짓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와 편안하게 이야기하며 자신이 기르고 있는 채소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상호작용 때문에 사쿠라는 무슨 일인지 묻고 상황을 파악한 후 그들이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마미야는 타치바나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부르며 질투하는 아이의 희망을 되살립니다. 글쎄, 그가 가족에 집착하는 괴짜이기 때문에 타치바나는 그들이 어린 시절 친구라고 설명하며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사쿠라가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을 우마미야의 언니라고 부르면 안 되는지 묻는다. 타치바나가 자신이 16살이라고 말하자 그 남자는 단호하게 부정한다. 그는 그녀가 나이에 비해 너무 성숙해 보인다고 말한다. 그러자 교타로가 바로 의자를 던져 그 바보를 친다. 우마미야는 자신이 성숙한 소녀라고 설명한다. 그 후 히라기는 사쿠라에게 우마미야가 타치바나를 매우 귀여워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리더가 타치바나의 위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설명하며 아이에게 쏘아본다. 진정된 후 리더는 오므라이스를 즐기고 히라기는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우마미야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시시토린의 추락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자 우마미야는 초지와 조가 지도자가 된 이후로 얼마나 변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들이 전에 저지른 것과 같은 비열한 행위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다음날 그들에게서 그 이유를 알아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상대방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우마미야가 말하자 혼란스러워하는 사쿠라는 그가 의사소통을 의미했으며 싸움 또한 감정을 전달하는 한 방법이라는 설명을 듣습니다. 각자의 길로 향하는 일행에게 사사키는 제대로 감사를 표하고 다가오는 전투에서 선전을 기원합니다. 사쿠라를 제외한 모든 참석자들은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사쿠라는 츤데레처럼 그 꼬맹이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고 응수합니다. 타치바나는 자신의 태도를 바로잡고 얼굴이 빨개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마미야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집니다. 다음 날, 우마미야는 일행을 이끌고 시시토린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환영받았다. 시시토린 학생들이 후렌 고교 학생들을 장소로 안내하는 동안 사쿠라는 주변에 술집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니레이는 그곳이 가장 큰 술집들이 밀집해 있고 밤에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놀란 사쿠라는 자신이 싸울 후렌 고교 5명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겁쟁이가 거기에 왜 있는지 물었다. 그 겁쟁이는 그들에게서 좋은 싸움꾼이 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의 고함 소리에 긴장한 히라기가 소리를 지르지만 우마미야가 그를 진정시켰다. 일행은 골목길을 돌아 시시토린의 아지트인 오리온에 도착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곧 나의 일을 이어받을 해설자인 니레이는 그 은신처가 버려진 영화관이라고 말합니다. 극장에 도착하자 그들은 격렬한 액션을 보기 위해 필사적인 많은 시시토린 멤버들을 봅니다. 니레이는 떨지만 사쿠라는 그에게 눈을 앞으로 향하라고 말합니다. 즉시 초지가 무대 위로 달려가 5대5 대결의 시작을 알립니다. 시합이 시작되기 전에 우마미야는 그들에게 메인 이벤트는 자신과 초지의 대결이기 때문에 승패는 기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편안하게 하라고 합니다. 사쿠라는 그의 허풍을 믿지 않고 그는 질 의향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시 초지는 우마미야에게 나와서 싸우자고 하지만 조가 그 생각을 끊습니다. 그는 주장들은 마지막에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시토린 출신 금발 남자가 먼저 할 수 있냐고 묻는다. 그는 상대인 교타로를 때리려고 안달이 나 있었다. 좀비처럼 무대를 향해 걸어가는 교타로를 보며 사쿠라가 다시는 싸울 수 없게 될 테니 지면 안 된다고 말한다. 무대 위에서 금발의 아리마가 교타로와의 싸움을 준비하며 자세를 취한다. 후린 학생들 사이에서는 아리마가 한 방에 갈비뼈 여러 개를 부술 수 있는 강타자 10대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다시 무대로 돌아와 아리마가 우마미야를 부르자 교타로가 그의 리더를 바라본다. 즉시 아리마가 류엔 2.0에게 깔끔한 한 방을 날리지만 교타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대신 그는 패배자의 손을 잡고 화가 나서 그를 바닥에 내던지며 상사에게 말할 때 존댓말을 써야 한다고 금발 남자를 나무란다. 자, 이제 끝났어요. 단 한 방에 아리마는 바닥에 영원히 입맞췄습니다. 갑자기 초지가 큐타로를 축하하며 그에게 달려가지만 조가 그를 막습니다. 그러자 사쿠라가 이기기만 하면 시시토리는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큐타로가 자리로 돌아가자 우마미야가 그를 축하합니다. 사쿠라조차 큐타로의 몸이 강하다고 인정합니다. 반면에 초지는 무대에 쓰러져 있는 아리마를 치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두 학생이 패자를 들어 무대 아래에 쓰레기처럼 내던집니다. 그들은 그를 발로 차고 자기 자리로 가면서 비웃었고 사쿠라를 화나게 했다. 그러자 사쿠라는 그들에게 다시는 그의 곁에서 시시토린 슬로건을 언급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찮은 등장인물들이 그에게 화를 내자 수호가 그들을 부추겼다. 그들 중 한 명이 안대를 쓴 남자의 옷깃을 잡았지만
초지가 그에게 꺼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수호는 마치 그와 춤을 추고 싶다는 듯 무대로 그의 상대를 불러냈다. 수호는 전투를 위해 떠나면서 사쿠라에게 자신의 꿈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를 충분히 지지할 만큼 강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들은 츤데레는 그에게 빨리 무대로 올라가라고 재촉했다. 패배자들이 무대에 오르자 사쿠라는 니레이에게 수호에 대해 물었다. 그 남자는 수호가 강하다고 말하지만 그의 중요한 승리에 대한 기록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히라기와 우마미야도 같은 말을 합니다. 우마미야는 수호가 강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친절함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수호를 보고 있는 사쿠라는 그에게서 어떠한 친절함도 느낄 수 없습니다. 대신 그는 작은 체구의 수호가 상대를 조롱하는 것을 봅니다. 반면 그의 상대는 아리마의 패배에 화가 나서 그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 편이 다쳐서 화를 내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 바보를 아이라고 부르고 손톱을 물어뜯고 있던 그 녀석은 트럭처럼 그에게 돌진합니다. 수호는 가볍게 방향을 바꾸며 그 남자를 내던져 버립니다. 패배자의 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나 더 빠르게 주먹을 날리려 하지만 순식간에 다시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 다음 수호의 다리를 잡으려 하지만 그의 노력은 헛수고입니다. 수호는 그를 조롱하며 아이처럼 굴지 말고 어른답게 행동하라고 합니다. 화가 난 패배자는 계속 시도하지만 그의 공격은 막히거나 다시 바닥으로 향합니다. 몇 초 만에 시시토린 시청자들은 그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자 사쿠라는 우메미야를 바로잡으며 수호는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수호가 약자를 조롱하고 자신을 망신주는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사쿠라는 만약 자신이 수호에게 망신을 당했다면 자살하고 싶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한편 우메미야와 히라기는 현재 수호의 감정적인 상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메미야는 수호와 가까운 사람이 시시토린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러자 사쿠라는 수호가 전에 했던 말을 떠올리고 니레이에게 수호와 진지하게 스파링하는 방법을 묻습니다. 무대 위에서 수호는 시시토린 학생을 압도합니다. 그를 여러 번 던지고 나서 그는 패배자의 심정을 말하기로 합니다. 자신의 사람들에게 야유를 받고 있는 패배자는 초지가 자고 있고 조가 자신을 노려보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수호는 그가 괴롭히는 사람들처럼 맞는 상상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사기꾼을 가르친 후 그는 그에게 현실을 가르쳐 줄 계획입니다. 다행히도 조가 나서서 수호에게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는 더 이상 그 녀석이 무대에서 자신을 망신시키는 것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와의 관계를 끊습니다. 수호가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그는 신사처럼 말하며 어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딘 패배자에게 축하를 건넵니다. 시시토린 시청자들은 코누마가 아이패치에게 발린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호가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우메미야가 그를 축하합니다. 그러자 니레이는 그에게 전에 사용했던 기술이 무엇인지 묻지만 그는 모른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그의 스승이 독학으로 만들어낸 기술이라며 잡탕이라고 말한다. 히라기는 수호가 감정적이고 그 남자는 당황한다고 확인한다. 그는 사쿠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어리석은 오셀로는 언젠가 싸우게 된다면 수호에게 전력을 다해달라고 부탁한다. 겸손한 청년인 수호는 사쿠라에게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즉시 패배자는 화산처럼 폭발하여 거의 주먹 다짐을 할 뻔한다. 사쿠라처럼 혈기 넘치는 녀석은 애초에 초대하지 말았어야 했다. 눈가로 코누마가 아리마를 구석으로 끌고 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리마가 일어서자마자 코누마가 웅크리고 앉아 그들에게 끝이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초지가 안대남과 싸우고 싶다고 말하지만 조가 그를 제지하고 시합을 계속하라고 합니다. 참을성 없는 작은 녀석이 즉시 싸움을 걸지만 히라기와 사이가 안 좋은 어떤 에모 키드가 나타나 무대에서 만나자고 그의 상대에게 지목합니다. 히라기가 일어서서 사쿠라에게 먼저 나가겠다고 사과합니다. 그는 평소였다면 자신이 조와 싸워야 했지만 사쿠라를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무대로 가고 아몬드 아이즈가 그와 합류합니다. 사쿠라가 상대들이 서로 아는 사이인지 묻자 그의 친구들이 그렇다고 확인합니다. 우메미야는 히라기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가 후린 밖의 사람을 아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아몬드 아이에 대해서는 초지가 그를 사코라고 부릅니다. 그는 그 아이에게 지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조도 사코에게 질문하지만 그 에모 키드는 그를 무시합니다. 무대 위에서 히라기는 사코가 시시토린에 합류한 것을 알고 나서 그에게 말을 겁니다. 그는 그에게 사과하고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코는 히라기가 여전히 자신을 얕잡아 본다고 응수합니다. 그는 레이저 마우스를 역겹다고 부릅니다. 지루해진 초지가 빨리 싸움을 시작하라고 재촉한다. 즉시 사코가 히라기에게 달려들어 공격을 퍼붓는다. 상어 이빨은 맞고 피하지만
사코의 거센 공격에 압박을 받는다. 사코는 빠른 움직임으로 관중들의 칭찬을 받는다. 초지는 사코를 응원하며 조에게 사코가 히라기에게 뒤지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조 또한 사코가 다른 멤버들보다 더 많은 싸움을 해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 처음 조직에 들어왔을 때는 우울증 때문처럼 보였다. 초지는 사코가 말이 별로 없다고 말하고 조는 히라기가 사코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추측한다. 무대 위로 돌아온 히라기는 사코에게 주먹과 발차기를 날리지만 사코는 마치 신문을 읽듯이 간파한다. 그러고는 히라기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히라기는 반격으로 사코의 과거 조용했던 성격과 함께 두 사람이 함께 했던 훈련을 언급하며 사코를 격분시킨다. 순식간에 사코는 속도를 높여 히라기에게 토네이도 킥을 날리고 히라기는 커튼 쪽으로 날아간다. 그대로 쇼는 끝이다. 하지만 사코는 그대로 물러서지 않고 히라기를 조롱하며 약해졌다고 말한다. 그 이후로 우메미야를 탓한다. 평소처럼 히라기는 격렬하게 반응하며 고함을 지른다. 사쿠라가 히라기에게 당당하고 강하게 나서라고 재촉한다. 우메미야와 니레이가 사쿠라를 진정시킨다. 그러고 나서 우메미야는 사코에게 히라기가 다몬텐의 왕이라고 말한다. 반면에 히라기는 일어서서 주먹으로 땅을 친다. 그는 사코가 더 강해졌다고 칭찬한다. 우메미야는 다몬텐이 전쟁의 신인 비사몬텐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자 히라기는 약을 사용하며 사코 때문에 1학년이 자신에게 고함을 질렀다고 불평한다. 싸움이 계속되고 화면에서 일부를 잘라 히라기가 초등학교 시절 사코를 불량배로부터 구해준 과거 이야기를 보여준다. 지금 두 사람은 톰과 제리처럼 싸우고 있어요. 그 격렬한 싸움에 사쿠라는 히라기의 힘에 놀랍니다. 그리고 왜 그 바보는 처음부터 전력을 다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수호는 사쿠라의 연설이 히라기를 자극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서로 손발이 오가는 격렬한 공방 속에서 초지는 사코를 칭찬합니다. 하지만 조는 히라기가 우세하다고 말합니다. 곧바로 히라기는 사코의 배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리고 사코의 시야가 흐릿해집니다. 다시 과거 회상 장면이 나오는데 사코가 히라기에게 싸움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그때 평소 강한 의지를 가진 히라기에게 매료되었고 그의 뒤를 따를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중학교 졸업 후 히라기는 후린에 진학했고 사코는 그가 정상에 오를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히라기는 자신이 우메미야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의 기대를 깨뜨렸고 사코에게 직장을 구하라고 했다.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진 그 말에 사코는 깡패들을 폭행했다. 그 싸움을 본 조와 조지는 사코에게 자신의 팀에 합류하라고 불렀다. 사코는 합류하여 더 강해지기 위해 전념했다. 다시 무대로 돌아와 평소 차가운 사코는 흥분하여 지지 않겠다는 장난스러운 말을 내뱉었다. 그는 히라기를 향해 돌진하며 그의 주먹을 피하고 그를 뛰어넘었다. 그러고는 히라기의 뒤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 남자는 아이의 얼굴에 발자국을 남깁니다. 여전히 중얼거리며 사코는 히라기의 주먹을 날리지만 그 남자는 파친코처럼 그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코에게 사과한 후 그의 배를 칩니다. 사코는 숨이 차서 눈물을 흘리며 히라기에 매달립니다. 그러고는 히라기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목표를 찾기를 바랐다고 말합니다. 형제의 인생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자 그는 무대 위에 쓰러지고 이로써 후린팀이 3번 이깁니다. 히라기는 중학교 시절 사코가 쉴 새 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며 최고가 될 거라고 말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 유치한 말들이 사코가 자신의 길을 찾도록 내보낸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조가 누군가에게 사코를 무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시시토린에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히라기가 사코를 데리고 갑니다. 히라기가 사코를 내려놓자마자 조가 사코의 유니폼을 벗기려는 것을 봅니다. 히라기는 조의 손을 꽉 잡고 시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히라기는 돌아가면서 조에게 조의 방식으로는 시시토린이 강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후배들이 그를 축하합니다. 니레이는 그에게 사코에 대해 물어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히라기가 앉자마자 우메미야는 그의 회전 발차기를 칭찬합니다. 그러자 히라기는 사코에 대해 묻지 않느냐고 그에게 묻는다. 우메미야는 자신이 보고할 차례이며 그가 말할 준비가 되면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한다. 조는 비 오는 날 누군가와 함께 있던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다. 그때 초지가 그를 다시 현실로 돌리고 다음은 자기 차례라고 일깨워준다. 조는 사과하고 오텔로에게 무대에 함께 오라고 부른다. 순간 관중들이 흥분하여 떠들썩해진다. 사쿠라는 미소를 지으며 무대로 올라간다. 그의 동료들이 행운을 빈다. 니레이는 사쿠라가 죽지 않기를 바란다. 우메미야는 그에게 조와 길게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사쿠라는 전날 밤 우메미야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린다. 그는 싸움이 오래 갈지 궁금해한다. 조가 무대에 오르자마자 사쿠라는 자세를 잡고 빨리 끝내자고 말한다.
조는 천천히 즐기면서 싸우고 싶다고 말한다. 사쿠라가 조에게 주먹을 날리려 하지만 거구인 조가 그를 바닥에 맺히고 주먹을 날리면서 싸움이 시작된다. 오델로의 반사신경 덕분에 그는 간신히 그를 발로 차 날린다. 둘은 다시 자세를 잡는다. 히라기는 사쿠라가 강하지만 조가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쿠라는 조를 놀리며 느리게 한다는 녀석이 움직임이 빠르다고 말합니다. 조는 자신이 정말 빠른지 의아해합니다. 핸디캡으로 게임을 하기 위해 조는 현재 속도를 유지하고 사쿠라가 자신과 함께 게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말 많은 사쿠라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들은 싸움을 시작하고 조는 사쿠라를 잡으려 달려들지만 사쿠라는 모든 공격을 피합니다. 니레이는 사쿠라가 오직 피하기만 한다며 걱정하고 우메미야는 이전 시스토린 선수들보다 강한 조를 상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사쿠라가 가장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가 곧바로 아이에게 달려들어 껴안으려 하지만 아이는 여자아이가 아니기에 재빨리 피한다. 그러자 사쿠라가 우두머리의 머리에 회전 발차기를 날려 한 점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했겠지?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조는 사쿠라의 발을 잡아 무대에 내던진다. 그리고 사리를 담아 사쿠라를 짓밟으려 하지만 사쿠라는 간발의 차로 피해 방송을 계속 진행한다. 조는 사쿠라에게 터널에서 했던 말이 자신을 짜증나게 했다고 말한다. 순식간에 조는 성가신 벌레처럼 아이를 짓밟으려 한다. 사쿠라는 목숨 걸고 피한 뒤 조의 발을 잡는다. 조는 즉시 사쿠라의 머리를 잡아 무대에 내리쳐 관중들의 격렬한 환호를 받는다. 그런 다음 쓰러진 소년을 더러운 벌레처럼 들어 올려 정신 차리라고 말한다. 힘이 있을 때만 큰 소리 쳐야 한다고. 그는 사쿠라를 풍경의 유리종처럼 깨지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비유한다. 조가 계속 말하는 동안 사쿠라는 주먹을 날리지만 조는 피한다. 그러고는 그를 꾸짖으며 말을 끊지 말라고 한다. 일주일치 설교를 다 들은 사쿠라는 조의 팔을 잡고 벗어나려고 한다. 그 결과 조는 그를 놓아준다. 그러고는 조를 공격하지만 큰 남자는 그를 피한다. 마침내 그는 조에게 깔끔한 발차기를 날립니다. 거구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이야기는 사쿠라를 지지하고 그의 약간의 과거 이야기를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전개를 선택합니다. 사쿠라는 조가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죽을지라도 그에게 지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즉시 그는 조에게 발차기를 날리지만 조는 막습니다. 그러자 조는 세키로의 사슬 오거처럼 그에게 달려듭니다. 사쿠라는 피하고 조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합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 동안 관중들은 사쿠라의 힘에 충격을 받습니다. 주제가가 멈추면 문제가 생겨요. 즉시 사쿠라가 조에게 올려차기를 날립니다. 거구는 일어서서 아이에게 되받아칩니다. 사쿠라는 날아가 숨을 헐떡입니다. 그러고는 조가 일어서려 애쓰는 꼬맹이에게 다가갑니다. 조가 그의 머리를 밟자 아이는 피를 흘립니다. 조가 그 멍청이에게 시스토린에 대해 가르치는 동안 사쿠라는 일어서서 반항하려 애씁니다. 조는 그를 다시 내리친다. 아이가 계속 떠들자 그는 강한 일격을 가해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다행히도 줄거리상 그는 사쿠라를 죽이면 안 됩니다. 그 후 그는 무대를 떠나 아리마와 코노마 쪽으로 갑니다. 조는 그 바보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발견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그들은 대답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에게 진실을 감추고 나서 그는 그들을 두들겨 팬 후 시시토린 유니폼을 벗깁니다. 추지는 그에게 경기에 돌아가라고 재촉합니다. 그는 상사의 말을 듣고 길을 벗어난 것을 사과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사쿠라에게 경기를 계속하자고 합니다. 상황 설명 대신 우리는 조의 과거로 뛰어든다. 불꽃놀이 축제에서 그는 많은 시시토린 아이들을 압도했다. 그들을 이긴 후 그들은 계속해서 몰려왔다. 추지는 나타나 그의 힘을 칭찬한다. 그는 조에게 자신과 함께할 것을 요청하고 조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의 손을 잡고 그들의 기지로 끌고 간다. 그렇게 그는 시시토린에 들어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추지와 어울리며 그 광인의 방식을 배웠다. 추지는 괴짜지만 그의 이상을 뒷받침할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는 초지 그리고 그의 이상을 믿었습니다. 초지는 강하다는 것은 자유롭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조와 함께 정상을 향해 달려갔지만 조는 조용히 그가 리더가 되기를 응원했습니다. 초지를 통해 조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서툴렀던 자신이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는 초지가 리더가 된다면 팀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초지가 리더가 된 후 그는 그 작은 녀석이 고독하게 혼자 생각에 잠긴 것을 보았습니다. 초지는 그에게 가장 강하다는 것이 재미있지 않다며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만큼 강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조는 그가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지만 팀원들이 부상당한 한 명을 데리고 나타나는 순간 그의 생각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들은 그가 다른 지역의 구성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즉시 초지가 그를 발로 차고 시시토린 셔츠를 벗깁니다. 그는 자신의 팀의 패배자는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조는 미치광이들의 관점을 이해하려 하지만 폭력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을 보고 받아들이고 초지를 위해 모든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다시 싸움으로 돌아와 상대방들이 서로 돌진하고 사쿠라가 발차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조가 싸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화를 냅니다. 그는 조가 왜 발차기를 피하지 않았고 왜 주먹으로 그를 치려고 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조 자신은 머리를 잡고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 건지 궁금해합니다. 곁눈으로 조지가 그를 노려본다. 사쿠라는 조에게 왜 자기 사람들을 때렸냐고 묻는다. 그들의 모토는 힘이 있는 한 자유를 다룬다. 조는 동의하지만 시시토리는 스컹크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말한다. 조는 잘못된 길을 걸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영역이 마침내 보풀인과 다툼을 벌였을 때 그의 두목은 흥분했지만 방식을 바꾸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고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었기에 돌이킬 수 없다고 인정한다. 마치 사쿠라가 그의 생각을 읽은 듯 그녀는 조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고 조는 산에 가고 싶다고 말한다. 그곳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재발견하기 위해 가는 곳이다. 사쿠라가 그에게 자기 자신에게 갇힌 거냐고 묻는다. 그는 조에게 시시토린에 왜 왔냐고 다시 묻는다. 그는 조가 단지 초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자 사쿠라는 조가 강하다고 인정하지만 그를 쓰러뜨려서 자신이 상대하고 싶은 멋진 남자로 만들겠다고 말한다. 조는 그의 이기심에 비웃으며 자신보다 약하다고 사쿠라에게 일깨워준다. 그 시끄러운 입은 상관없다는 듯 에렌 예거가 거인들에게 명령하듯 무작정 돌격한다. 그는 아무리 강한 상대라도 심지어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라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한다. 로만 레인즈처럼 슈퍼맨 펀치를 날리려 공중으로 뛰어오른 사쿠라를 보며 조는 초지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그날 밤의 실수를 떠올린다. 사쿠라가 큰 남자를 주먹으로 치자 그 남자는 필사적으로 벽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되갚아주고 사쿠라는 그에게 여전히 개의 기질이 남아있음을 깨닫습니다. 조가 사쿠라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샌들을 벗습니다. 그는 스모 자세를 취합니다. 몇 분 만에 두 사람은 주먹과 발로 서로를 얻어맞으며 상처를 입힙니다. 우리는 관중뿐 아니라 우리 시청자에게도 감명을 주는 압도적인 작화 연출을 보게 됩니다. 관중들은 서로 기술을 주고받으면서 왜 상대방이 미소 짓는지 궁금해합니다. 사쿠라는 인생 최고의 싸움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는 조가 자신을 진지하게 대해준 것에 감사하며 주먹으로도 자신의 감정을 전달한다. 우위에 있는 조는 하루 전 자신을 모욕한 천한 놈과 주먹을 주고받으면서 왜 이렇게 흥분되는지 의아해한다. 그는 마침내 미쳐 날뛰던 초지에게 그랬어야 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때리고 쓰러진다. 그리고 서로에게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라고 말한다. 나루토와 사스케 최종 결전처럼 서로에게 돌진하며 조는 속으로 사쿠라가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고는 아이의 주먹을 막으면서 자신의 주먹을 멈춘다. 결과적으로 그는 쓰러져 패배를 인정하고 사쿠라가 승리한다. 조가 패배를 인정하자 군중은 충격에 빠진다. 그들은 그가 항상 위험한 상황에 돌진하는 정신나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쿠라는 조에게 끝부분에 힘을 아꼈다고 소리친다. 조가 계속 떠들자 초지는 나타나서 시합이 끝났다고 알린다. 그러고는 사쿠라의 승리를 축하하며 자신과 싸우고 싶다고 말한다. 조는 간신히 일어서서 초지를 설득하려 하지만 작은 체구의 초지에게 강력한 발차기로 순식간에 날아간다. 초지는 그를 패배자라고 부르며 더 이상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사쿠라는 즉시 화가 나서 그의 옷깃을 잡았다. 그러자 그는 그를 때리려 했지만 우마미야가 그를 막았다. 그는 사쿠라에게 자신과 바꾸자고 말했지만 소년의 분노를 알아챘다. 그런 다음 그는 조와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을 칭찬했다. 우마미야는 사쿠라와 조에게 나머지는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했다. 조가 무대를 떠나면서 그는 우마미야를 참견쟁이라고 부르며 죽지 말라고 말했다. 사쿠라도 무대에서 내려오며 그가 지면 두들겨 패겠다고 위협했다. 사쿠라는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조가 쉽게 졌을 때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궁금해했다. 그러고는 주먹에서 아무것도 못 느꼈다고 말합니다. 니레이가 그를 잡고 노력에 대해 칭찬합니다. 히라기는 오텔로에게 조가 화해하려 했기 때문에 맞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사쿠라에게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우마미야는 초지에게 방금 일에 대해 무엇을 느꼈는지 묻지만 미치광이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즉시 우마미야는 스쿠나처럼 머리를 뒤로 넘기고 꼬마를 내려다봅니다. 유감이라고 말하지만 초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초지는 군중을 앞에 있는 가지로 봅니다. 그는 우마미야만이 유일하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그를 이기고 후린을 손에 넣으면 남은 생이 지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시 그는 우마미야에게 돌진하여 그의 주먹을 피하고 그의 목에 올라탑니다. 그런 다음 몇 대의 주먹을 날리지만 우마미야는 그를 잡아 던져버립니다. 추지가 착지하여 다시 그에게 돌진합니다. 이번에는 우마미야가 그의 손가락을 걸어 그를 던지지만 추지는 공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격합니다. 우마미야는 부분적으로 피하고 추지는 착지합니다. 관중들은 괴물들이 싸우는 것을 놀라움에 찬 눈으로 지켜봅니다. 사쿠라조차도 좌절하며 우마미야가 자신이 험하게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을 막았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자신을 저주하며 더 강해지겠다고 다짐합니다. 무대 위에서 우마미야는 주먹을 휘두르며 초지의 공격을 가볍게 막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녀석에게 말을 걸지만 미친놈은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초지는 우마미야에게 돌진하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만화 패널 같은 주먹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전력으로 피합니다. 그가 물러서자 코에서 피가 터져 나옵니다. 우마미야는 자신이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우마미야와 초지는 격렬하게 싸우고 관중들은 침묵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그들의 충돌을 기억에 새기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타격을 입히는 초지가 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지 의아해합니다. 우마미야는 그것들이 무게를 지니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웨이트는 자신이 싸우는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초지는 어퍼컷으로 그를 때려 그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마미야는 그를 무대로 날려버립니다. 우리는 그의 상대가 탱크인지 궁금해하는 형제를 봅니다. 초지는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계속 중얼거리고 우마미야는 꼬맹이의 빠른 주먹을 피하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습니다. 추지는 우마미야처럼 강한 자와 싸우는 것이 자유라고 말한다. 그 후 외국 지도자는 그 꼬마에게 재밌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추지가 자신을 모른다고 비난하며 불쌍하다고 말한다. 그 멸시는 추지에게 큰 충격을 주고 그는 마치 목숨이 걸린 것처럼 싸운다. 우마미야는 그에 대해 추지의 팀이 바보 같은 리더를 두게 되어 더 불쌍하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날려버리며 팀이 쪽팔리게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시 니레는 우마미야 같은 리더를 두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추지는 팀원들의 현재 표정을 떠올리려 애쓰며 속으로 중얼거린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좌절한 그는 고함을 지르며 머리카락을 뽑습니다. 그러고는 붕어 눈으로 우마미야를 쳐다보며 더 이상 자신과 함께 있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추지의 마음속 풍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주먹에 피가 흥건한 회색 세상에서 혼자 걷고 있습니다. 무대 위로 돌아오자 바보는 제정신을 잃고 우마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 중 어른인 쪽은 반격하지 않고 마치 샌드백처럼 얻어맞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죽을까 봐 걱정하고 사쿠라는 우마미야가 했던 약속을 외치며 링 위로 올라가려 합니다. 쿄타로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지켜보라고 말합니다. 추지가 우마미야를 마구 때리는 와중에 우마미야는 그 바보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을 사과합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소녀는 계속 그를 때리고 결국 그의 목을 물 정도까지 이릅니다. 그러자 우마미야는 그를 토닥이며 답은 그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추지는 뛰어내려 바보 같은 녀석을 때리지만 우마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추지에게 얼마 전 두 TRF 사이에 있었던 오해를 상기시켜줍니다. 그는 그때 추지가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그리고 그의 주먹이 지금보다 얼마나 무거웠는지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그때 자신이 가졌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마미야가 일어나 추지에게 다가가자 그 꼬맹이는 그를 차면서 물러서라고 말합니다. 우마미야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다가갑니다. 그는 초지의 얼굴을 잡고 그때 본 것이 최고의 자리에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초지는 우마미야에게 감사를 표하고 후린 수석은 초지의 머리를 박아 그가 잃어버린 것을 떠올리도록 돕는다. 초지가 쓰러지면서 행복하게 웃는 친구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들과 함께하기로 결심한다. 초지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함께 걷지만 갑자기 혼자 남게 된다. 멀리서 초지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발밑이 유리처럼 산산이 부서진다. 그러고는 눈을 뜨고 자신을 바라보는 초지를 본다. 그는 우마미야에게 졌다는 것을 깨닫고 조에게 꿈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친구들이 행복하면 자신도 행복하다며 조에게 자신을 위해 웃어달라고 말한다. 조는 그동안 그를 혼자 내버려 두고 무슨 고민인지 몰랐던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상, 즉 모두에게 사랑받는 초지의 모습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날 초지의 잘못을 외면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린 아이들이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초지에게 거듭 사과하지만 그 미치광이는 그들의 리더가 된다면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목표를 언덕 꼭대기 보물찾기에 비유했습니다. 마침내 상자에 도착했을 때
그 안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혼자 남겨져 두려웠고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고는 팀에게 화풀이를 했다. 자신을 바보라고 부르며 조가 없었다면 모든 것을 잃었을 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혼자였다고 조에게 사과한다. 추지는 자신처럼 소외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말한다. 패배자들은 팬들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 몇 분 후, 추지는 일어나 조에게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다고 말한다. 그는 우메미야에게 가서 유니폼을 건넨다. 정정당당하게 졌으니 시시토리는 그의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우메미야에게 모두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즉시 조도 같은 부탁을 하지만 놀랍게도 우메미야는 거절합니다. 그는 초지에게 자신의 팀을 위험에 빠뜨린 건 바로 자신이었지만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일깨워줍니다. 팀을 확장하는 것에는 관심 없다고 말합니다. 초지는 할 말을 잃고 우메미야는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하고 그들의 싸움을 작은 모임이라고 불러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는 관중들에게 외치며 공연이 마음에 들었는지 묻습니다.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결국 초지는 그를 보고 웃으며 재밌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우메미야는 파티를 끝내고 팀들을 해산시켰다. 우메미야는 조에게 그의 크루 중에 테이크아웃 해갈 사람이 있냐고 물었고 어리버리한 조는 그 이유를 궁금해했다. 우메미야는 애프터 파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가 그친 후 우메미야는 그들을 근처 옥상으로 데려가 원형으로 앉아 식사를 하게 했다. 그러자 히라기는 멍청한 리더에게 왜 밖에서 먹어야 하는지 물었고 우메미야는 파티는 밖에서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리더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니레이는 어떻게 아직도 먹을 수 있는지 의아해했다. 수호는 그에게 동의했지만 다이어트 중이라 공감할 수 없었다. 사쿠라의 경우 우메미야의 행동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는 그런 리더가 어떻게 그런 짧은 기간 안에 싸움과 화합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지 의아해한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짓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우메미야는 한 입도 먹지 않은 조를 발견한다. 즉시 조는 절을 하고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사과한다. 초지가 그를 변호하려 하자 조와 함께 사과하며 입을 다문다. 그러자 우메미야는 사쿠라에게 그 아이들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한다. 조가 저질렀던 못된 짓들을 떠올리며 사쿠라는 그들을 용서하기가 힘들어한다. 마침내 그는 용기를 내어 다시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한다. 사건을 마무리한 후 조지는 최고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지 우메미야에게 묻는다. 우메미야는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두 리더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우메미야는 사람들을 모아 함께 먹고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런 자리에서는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힘든 일들을 잊을 수 있다고 한다. 우메미야는 그것이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며 최고 자리에 있다는 것과는 상관없다고 말한다. 조지는 리더가 아니었을 때 더 많은 즐거움을 느꼈다는 그의 말에 동의한다. 그리고는 왜 상황이 달라졌는지 의문을 품는다. 꼬마가 시무룩해하자 우메미야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비유를 사용한다. 그는 초지 앞에는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흔해서 그가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초지가 너무 늦기 전에 이것을 깨달은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러자 초지는 그에게 왜 리더가 되었냐고 묻고 그 바보는 모두와 함께 즐겁게 먹고 싶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모두가 행복하고 미소 짓는 한 자신은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남자가 일단의 불량배들을 지역 봉사자들로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초지는 그가 정상에 올라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놀랍게도 우메미야는 자신이 스스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에게 정상을 내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정상까지 이끌어준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었다고 말합니다. 1위가 된 후 그는 자신의 소망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소망을 담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어떤 어려움에도 그는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초지가 우메미야와 싸울 때 그가 했던 말, 그의 주먹이 가볍다는 말을 떠올립니다. 우메미야의 말뜻을 이해한 그 꼬맹이는 완패를 인정합니다. 식사 후 후린 일행은 출발 준비를 합니다. 우메미야는 언제든지 후린에 와서 식사하라고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는 주머니를 확인하고 팥빵을 꺼냅니다. 그는 초지에게 건네주며 다음에 후린을 방문하면 갓 구운 빵을 먹어보라고 말합니다. 추지는 빵을 받아들고 그에게 감사를 표하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사쿠라의 경우 조를 보자 몸이 굳어서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후린 남매가 떠난 후 추지는 단순한 사과만으로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상황을 해결할지 고민합니다. 조는 그에게서 빵을 받아 두 조각으로 나눕니다. 그 또한 갈등하지만 함께 어려움에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빵을 맛보며 그들은 빵이 달다고 말합니다. 너무 달아서 눈물이 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날씨 탓이라고들 하죠. 후린에서 사사키는 일당이 돌아오기를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들을 발견하자마자 그는 공줍기를 하는 강아지처럼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그 남자는 그들이 겪은 어려움 때문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우메미야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들이 타치바나의 가게에 들어서자 그녀는 그들 대부분이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보지만 수호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녀석은 땀을 많이 흘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사쿠라를 보고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다쳤다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녀는 그에게 환하게 웃으며 돌아온 그를 반갑게 맞는다. 갈등하는 남자는 그녀가 혼자서는 최고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고 말했던 의미를 이해한다. 그는 그런 자리가 우메미야에게 어울리는 이유를 깨닫는다. 평소처럼 그는 기분이 언짢아 집으로 가려 하지만 우메미야는 그를 메달처럼 들쳐업고 모두 함께 축하할 거라고 말한다. 사쿠라가 빠져나갈 구실을 찾는 동안 우메미야는 더욱 축하할 이유를 찾는다. 결국 유쾌한 분위기는 가라앉고 그는 사쿠라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한다. 우메미야가 주문한 특별한 커피가 나온 후 그는 사쿠라에게 좋아 나눈 대화가 어땠는지 묻는다. 그 바보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주먹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우메미야가 폭소를 터뜨린다. 그는 그 바보가 자기를 오해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말한 것이 텔레파시 같은 것이 아니라 원시적인 언어였다고 설명한다. 우메미야는 주먹을 통해 미움이나 호감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는 사쿠라에게 조를 좋아하냐고 묻고 당황한 녀석은 리더의 눈에 커피를 뿌린다. 다치바나의 도움으로 얼굴과 테이블을 닦은 후 우메미야는 조를 공격했을 때 초지에게 화가 났던 것으로 보아 사쿠라가 조를 좋아한다고 설명한다. 사쿠라는 인정하지만 그다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고는 왜 우메미야가 그렇게 고집하는지 묻자 그 녀석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어떨지 궁금해했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전날 사쿠라의 행동을 보고 사쿠라는 좋은 사람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쿠라처럼 좋은 사람이 마을에 와서 기쁘다고 말합니다. 히라기는 그 자리를 환영회라고 불렀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는 가운데 사쿠라는 이를 갈며 후린 마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는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마을에 왔고 그들처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자신을 받아들이기 위해 더 강해지고 싶었다는 등의 정신적 변명을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낍니다. 니레이가 어떻게 그의 마음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그냥 설정 탓이라고 하겠어요. 니레이는 그 바보를 현실로 돌려놓고 사쿠라가 자신을 구해주고 불구자라고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메미야는 주먹으로 대화하기 위한 조건을 알려줍니다. 상대방과 맞서고 그 사람을 알고 싶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바보가 드디어 이해합니다. 우메미야는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그 패배자는 우메미야에게 소리치며 만약 그가 정상에 오른다면 우메미야가 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더는 그것을 가볍게 넘깁니다. 라이벌에게 쏟아지는 편애를 견디지 못한 기요타로는 의자를 들고 사쿠라와 싸우려 한다. 히라기와 타치바나 덕분에 카페에서 싸움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 날 학교로 가는 길에 사쿠라는 우메미야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해준 말을 떠올린다. 갑자기 수호와 니레이가 나타나 그를 깜짝 놀라게 한다. 그들은 그에게 계속 불러왔다고 알려준다. 당황한 그는 그들에게 소리를 지른다. 그들이 교실로 걸어가는 동안 니레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린다. 마침내 교실에 도착하지만 시시토린과의 싸움에 대해 궁금해하는 반 친구들의 질문 세례를 받는다. 그러자 사쿠라는 그들에게 니레이를 만나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불쌍한 그를 애워쌉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처럼 좋은 요약을 해주려는 순간 근육질 남자가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니레이는 그를 츠기라라고 부르며 그가 교타로와 수호만큼 강하다고 말합니다. 츠기라는 수호에게 며칠 전 자신이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합니다. 수호는 자신에게 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고릴라 같은 남자는 사쿠라를 향하고 오셀로는 즉시 전투 자세를 취합니다. 츠기라는 사쿠라에게 그의 미덕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모두들 멍하니 있는데 그는 그들이 자신의 의도를 알아차리도록 하려고 하면 시간을 많이 낭비한다. 자연스럽게 니레이와 어울린 후 다른 사람들에게 사쿠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질문하면서 자신과 어울릴 건지 묻는다. 즉시 모두 자리로 돌아가면서 변명을 한다. 그때 큐타로가 들어오고 츠기라는 그를 초대하지만 작은 용 소녀는 그를 무시한다. 결국 츠기라는 새 바보들과 함께 자리를 잡는다. 근처 자리에서 고수족 한 명이 위를 올려다보며 바보들을 향해 미소 짓는다. 방과 후
니레이는 수호와 사쿠라를 츠기라가 좋아하는 식당으로 끌고 간다. 도착하자 그들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패배자를 만난다. 두 사람은 메뉴를 훑어보다가 곧바로 스기라가 미덕 타령을 시작한다. 탐정처럼 사쿠라를 추궁한 끝에 그는 싸워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그는 싸움이야말로 최고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사람을 시험하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사쿠라는 우메미야가 주먹으로도 소통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린다. 사쿠라는 그의 말에 동의한다. 곧이어 분홍 머리고스 보이가 여자아이와 함께 식당에 들어온다. 사쿠라는 그들을 보고 질투심을 느낀다. 니레이는 그 남자를 키류라고 부른다. 그가 니레이 옆에 앉은 남자를 보자 그들의 반에서 5명 중 4명의 강자가 식당에 있다는 사실에 니레이는 들떠한다. 사쿠라는 키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러자 니레이는 자신이 잘하는 일, 즉 사람들의 프로필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그는 키류가 부자들이 다니는 중학교를 나왔고 1학년 때 3학년들을 제압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설명한다. 즉시 사쿠라는 키류와 싸우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하고 흥분하기 시작한다. 그의 열정을 본 츠기라는 키류에게 그들과 함께 하자고 제안한다. 그는 사쿠라가 키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키류는 그들의 테이블을 쳐다보다가 사쿠라를 발견한다. 그는 이름을 얼굴과 연결시키고 자신도 관심 있다고 말하지만 바빠서 다음날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사쿠라는 당황하지만 니레이는 그를 진정시키려 합니다. 분위기를 읽지 못하는 츠기라는 키류의 테이블로 가서 한 번 더 같이 가자고 재촉합니다. 그러자 그는 함께 있는 여자아이를 놀라게 합니다. 키류는 차분하게 여자아이를 진정시킨 후 츠기라를 경고합니다. 그 고릴라가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른다는 것을 확인한 후 키류는 그에게 그의 체격이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고 조심하지 않으면 여자들에게 인기 없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고등학생들은 키류가 지뢰를 밟았다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츠기라는 여자아이에게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그러자 키류는 그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가 떠난 후 친구들은 키류의 말에 그가 치명적인 일격을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놀라게 하는 것은 자신의 도덕에 어긋난다고 그들을 바로잡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키류에게 보복하려는 깡패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즉시 가게 밖으로 나가 키류가 불량배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소녀를 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츠기라는 키류에게 달라붙어 그의 미덕은 여성에게 배려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있는 불량배들은 그 고릴라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는 분위기를 읽는데 서툴러 키류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결국 그 남자는 참을성을 잃고 키류를 때리려 합니다. 욱하는 성격의 사쿠라가 패배자에게 주먹을 날린 덕분에 키류는 무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사쿠라가 악당들을 욕하자 수호는 온순한 여자아이와 함께 물러서기로 합니다. 강자들은 앞으로 나서서 폭도들을 짓밟을 준비를 합니다. 츠기라는 이전 싸움에서 다친 사쿠라를 걱정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얻어맞고 사쿠라에게서 내 걱정이나 해라는 말을 듣습니다.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츠기라는 상대방에게 맞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졸개 중 한 명을 들어 올려 브록 레스너도 자랑스러워할 만큼 강력한 점은 쉼플렉스를 날립니다. 키류는 계속해서 사쿠라에게 졸개들을 던져댄다. 사쿠라는 불평하지만 고수족 소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수호는 키류에게 여파는 자기가 처리할 테니 주저하지 말라고 안심시킨다. 계획대로 한 남자가 수호에게 달려들지만 수호는 그의 몸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버린다. 그제야 사쿠라는 수호가 가게 입구에 세 사람을 보호하려 했던 것을 깨닫는다. 키류에게 은혜를 갚은 후 사쿠라는 그에게 졸개들을 자기 쪽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한다. 그 세 사람은 앞에 폭력배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잘 전달한다. 츠기라는 사쿠라에게 보풀인의 모토를 암송해보라고 하지만 풋내기인 사쿠라는 그런 걸 외울 만큼 오래 있지 않았다. 츠기라가 나서서 하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합니다. 사쿠라는 일화에서 히라기가 똑같이 했던 걸 떠올립니다. 그 후 키류가 폭력배들을 경고하자 그들은 제가 돈을 걸었던 말들보다 더 빨리 달아납니다. 온순한 소녀가 감사를 표하고 떠나자 사쿠라는 얼굴이 확 붉어집니다. 그러자 키류는 사쿠라의 용기에 박수를 칩니다. 그는 사쿠라의 휴대전화를 가져와 자신의 번호를 저장합니다. 그런데 그 바보는 연락처에 날씨 정보만 저장되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모두들 그 멍청이를 비웃습니다. 다른 날 타치바나 식당에서 사쿠라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타치바나는 그에게 무엇을 하는지 물으며 식사를 빨리 마치지 않으면 학교에 늦을 거라고 재촉했다. 사쿠라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그녀는 그의 휴대폰을 낚아채 자신의 연락처를 추가했다. 사쿠라는 학교에서 매일 보는데 굳이 스마트폰으로 무슨 대화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했다. 그때 그들이 반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지만 묻기도 전에 그들은 단톡방에 메시지를 쏟아냈다.
답답함에 그는 식사를 마저 하고 학교로 달려갔다. 학교에 도착하자 그는 그들에게 반장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들은 그의 어려움을 이해했지만 그중 한 명이 타임한 팀 2학년 반장과 부반장들이 주변에 있다고 말했다. 어느 해에는 반장을 뽑으라고 합니다. 소우가 손을 들고 사쿠라를 반장으로 추천하자 그 패배자는 놀랍니다. 당황한 사쿠라는 소우가 자신을 반장으로 추천한 이유를 궁금해하지만 불평하기도 전에 소우가 손을 들자 그 의미를 깨닫고 자신도 손을 듭니다. 소우는 사쿠라가 그 일에 적합하다고 말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를 멋진 녀석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오델로는 그 과정에서 얼굴을 붉히고 키류도 그 의견을 지지합니다. 니레이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괴짜들을 선택하여 사쿠라에게 내 표를 안겨줍니다. 패배자 자신은 투덜거리며 교타로가 그 자리에 더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타로가 그 자리를 다툴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의 행운은 짧게 끝납니다. 이 때문에 사쿠라가 그들이 하는 일을 확실히 아는지 묻습니다. 결국 그는 외부인이니까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중 일부처럼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닌 아이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가 앞서 사사키를 구한 것을 칭찬합니다. 그들은 그가 시시토린의 2인자를 이겼고 그의 반에는 남은 가장 강한 학생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고 말합니다. 눈가리개는 그가 기분이 좋아지도록 자신과 니레이가 부회장이 되겠다고 제안합니다. 당황한 10대는 반장이 되면 반에서 최고가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는 우마미야의 연설을 떠올리고 자신이 그런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을 조지에 비유하며 자신이 그 일에 적합한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이어폰을 낀 어떤 선배가 그들에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른다. 그의 행동은 그가 보여주는 멋진 모습과는 완전히 180도 다르다. 그는 그들에게 빨리 대표를 선출하라고 말하면서 그의 파트너는 이어폰을 빼고 바로 평소 목소리로 돌아온다. 그는 사쿠라를 그 일을 하도록 선택하고 하기 싫으면 빠지라고 말한다. 이어폰을 낀 선배는 사쿠라가 동료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여 그 역할에 완벽할 필요는 없다고 사쿠라에게 알린다. 즉시 그의 반 친구들이 동의하고 그는 선출된다. 사쿠라는 누가 이어폰을 낀 선배에게 그를 선택할 권리를 주었는지 궁금해하지만 함께 있는 다른 선배는 그가 2학년 반장이라고 말한다. 그를 카지렌이라고 부릅니다. 그를 위해 결정한 후 그는 이전에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제 느낌인가요? 아니면 사쿠라의 대사가 너무 적은 건가요? 그는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기 전까지 재확인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들립니다. 반 친구들이 그에게 역할을 맡도록 놀리자 니레이는 타임한 분대를 단체 채팅방에 추가하기로 합니다. 선배들도 연락처를 공유하며 단체 채팅에 참여합니다. 말을 느려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선배는 사쿠라에게 친구들이 좋은 사람들이니 잘 이끌라고 말합니다. 혼란스러워하는 10대는 자신이 그들을 이끌기에 충분한 사람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선배인 워드롤러가 그날 타임한 팀이 순찰을 한다고 수업에 알린다. 그는 1학년 대표들에게 마을 순찰 중 카지에 합류하라고 요청한다. 몇 분 후 대표들은 지시대로 하고 사쿠라는 카지를 노려보는 모습이 보인다. 옆에 있는 모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쟁이는 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런 다음 그는 카지가 짧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중학교 시절 싸움으로 유명했다는 것을 언급한다. 그는 무엇이 그를 화나게 할지 모르니 사쿠라에게 카지 조심하라고 한다. 갑자기 할머니 한 분이 카지에게 다가와 애완동물 리사가 실종되었다고 알린다. 그는 그녀를 감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꾸중한 후 묘사를 요구한다. 그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기다리라고 말한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그는 동료인 쿠스미에게 그 문제를 조사하라고 말한다. 쿠스미의 헤어스타일은 그를 버섯처럼 보이게 한다. 카지는 그 후 무심하게 걸어간다. 사쿠라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지 않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느슨한 것인지 의아해한다. 그는 우마미야를 떠올리고 카지와 그를 비교한다. 어릿광대와 그의 무리는 애완동물을 여자아이로 오해한다. 그들은 흥분해서 그녀를 찾는 방법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수호는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메시지를 그룹에 보냅니다. 그가 사쿠라를 보여주자마자 그 츤데레는 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메시지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으면 얼마나 창피할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다행히 사람들이 답장을 보내고 모두 함께 수색 준비를 합니다. 그러자 수호는 아이를 놀리고 아이는 얼굴이 빨개집니다. 몇 초 후 고양이 한 마리가 그들 가까이에 내려앉고 그들은 롤러 선배가 그들에게 돌진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 고양이가 리사이고 그 고양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알려줍니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해하는데 리사는 그걸 이용해 도망친다.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쫓아가지만 털뭉치는 건물을 기어올라 도망치고 그 모습에 아이들은 식은땀을 흘린다. 갑자기 사쿠라가 원숭이처럼 지붕으로 기어올라가 고양이를 쫓자
친구들은 놀란다. 나머지 아이들은 고양이가 어디에 착지하는지 지켜보며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한다. 리사는 사쿠라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도망치다가 지붕에서 뛰어내린다. 사쿠라의 뛰어난 움직임 덕분에 사쿠라는 고양이를 쫓다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거의 충돌할 뻔하지만 운전자의 빠른 대처로 사고는 막는다. 고양이는 여러 곳에 숨고 사쿠라는 계속해서 고양이를 쫓는다. 사쿠라가 잡기 전에 그 어리석은 생물은 강으로 뛰어든다. 패배자가 걱정하는 동안 카즈는 딸기 점프를 하고 강에 들어가 몸을 담근다. 몇 분 만에 리사는 우리에 들어가고 할머니는 학생들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파마머리 아이는 고양이를 잡은 사람들이 그들이 아니었으니 고맙다고 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카즈였다고 그녀에게 알려준다. 그 뼈만 남은 할머니는 고양이를 구하다 감기에 걸린 2학년 반장에게 가기 위해 체력을 거의 다 쓴다. 그녀는 카즈에게 감사를 표하고 카즈는 고양이를 놓치면 찾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할머니 아들은 남자들에게 어머니를 도와준 것에 대한 선물을 준다. 하지만 사쿠라는 그들을 두고 카즈에게 간다. 가는 길에 그는 우메미야가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했던 말을 떠올린다. 모두의 도움 덕분이었다. 사쿠라가 카즈에게 도착하자 그는 카즈에게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묻는다. 카즈는 즉시 그를 진지하게 바라본다. 그러자 사쿠라는 카즈가 학급 대표가 된 이유를 물었다고 설명한다. 후배는 카즈에게 답을 재촉하지만 카즈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말하며 그를 놀라게 한다. 그는 자신이 학급 대표가 된 것은 원해서가 아니라고 말한다. 사쿠라는 그 이유를 묻고 카즈는 친구들이 자신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사쿠라는 카즈의 상황이 자신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제안을 거절하지 않은 이유를 묻습니다. 카즈는 곧바로 화가 나서 일어나 아이에게 고함을 지릅니다. 그는 로리타 인형을 꺼내 사쿠라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카즈는 재료가 없으면 더 이상 사탕을 만들 수 없다고 사쿠라에게 말합니다. 그는 에노모토처럼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다. 덧붙여 에노모토는 그 롤러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카즈는 또한 쿠스미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상한 말을 마무리하며 자신은 많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맡은 일 하나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니다. 자신을 여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계획입니다. 카즈는 친구들에게 돌아가고 에노모토는 옷을 입으라고 꾸짖습니다. 복근을 보자마자 카즈가 여자들을 낚아챌까 봐 걱정입니다. 사쿠라는 카즈의 말을 떠올리며 목표가 없어도 괜찮은 걸까 고민합니다. 그러곤 자신은 카즈처럼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니레이가 그의 생각을 끊고 할머니 아들이 준 단골을 건넵니다. 사쿠라가 먹자마자 니레이는 고양이를 쫓던 그의 모습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니레이는 사쿠라를 계속 칭찬하며 그를 믿음직하다고까지 말합니다. 사쿠라는 당황해서 츤데레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투표한 거야? 라고 묻는다. 순진한 그들은 그에게 미소 지으며 안심시킨다. 다음 날 타치바나의 카페에서 사쿠라는 할머니를 부축하다 쓰러진다. 타치바나와 할머니는 걱정스럽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는 발이 걸렸다고 얼버무리려 하지만 그들이 그의 눈을 보자 심한 다크서클이 보인다. 몇 분 후 사쿠라가 식사를 하는 동안 타치바나는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그는 괜찮다고 설득하려 한다. 그는 자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서 그녀에게 알려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타치바나는 사쿠라에게 반장을 정했는지 묻고 그는 그 질문에 놀라 커피를 쏟는다. 그녀가 그에게 냅킨을 건네주며 그가 바로 그 사람인지 짐작하고 그의 당황한 얼굴을 보자마자 여자의 직감을 따라갈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그녀는 그를 축하하지만 그는 반대표가 될 만한 방법을 몰라서 학급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모호하게 대답한다. 그 남자는 상관없다고 말하며 그녀에게서 빠져나가려 한다. 그는 그녀처럼 귀여운 여자가 자신에게 화내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녀는 대신 그 바보가 동급생들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을 확인한다. 잠시 그를 놀린 후 그녀는 그에게 먼저 이름을 알고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인식에 대한 평범한 말을 하고 사쿠라는 그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다치바나는 사쿠라가 전에 자신의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에게 이름을 불러보라고 재촉한다. 할머니도 그에게 똑같이 하라고 한다. 여성들의 약간의 압력만으로도 우리는 패배자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된다. 할머니는 사쿠라를 수줍은 소년이라고 부르지만 다치바나는 그 말을 정정하며 사쿠라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결론짓는다. 그녀는 그 꼬맹이에게 행운을 빈다. 학교에서 사쿠라는 니레에게 반 아이들의 이름을 모두 알려달라고 부탁한다. 참견하기 좋아하는 니레는 그의 말대로 한다.
불행히도 사쿠라의 낮은 기억 용량은 그런 세부 사항들을 기억할 수 없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래와 수호는 사쿠라가 학급 대표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수줍음 많은 그 녀석은 츤데레처럼 거짓말로 빠져나간다. 몇몇 이름을 확인하던 중 사쿠라는 안자이라는 친구가 다친 것을 알아챈다. 안자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 밖으로 나간다. 1분도 지나지 않아 우마미야가 방송 시스템을 통해 2학년 대표와 부대표들을 옥상으로 오라고 소리친다. 미래는 겁에 질려 수호와 사쿠라에게 옥상으로 가자고 재촉한다. 그들은 결국 수락하고 옥상으로 향한다. 옥상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늦게 도착했고 교타로가 식물에 물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원모토가 부하들을 부르자 부하들은 그가 왜 자신들을 불렀는지 묻는다. 그는 그저 평소의 인사차 모임이라고 말한다. 그는 2학년 대부분이 대표직을 유지하고 1학년들은 중학교 때 인기 많았던 아이들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수호는 익숙한 얼굴들을 많이 보게 되어 확인한다. 사쿠라는 바보같이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해야 한다고 투덜거린다. 미래가 그런 면에서는 자신을 믿어도 된다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사쿠라의 뇌는 과부하되었을 것이다. 사쿠라는 니레에게 학교의 대표와 부대표들을 알고 있냐고 묻지만 덕후인 니레는 자신은 학교의 모든 사람을 안다고 정정한다. 수호조차 그 남자의 덕후, 기질에 충격을 받는다. 니레는 싸움을 잘 못하니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호는 협상가가 되기로 합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데 능하다고 말합니다. 사쿠라는 두 부회장이 각자 잘하는 일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합니다. 수줍은 그 아이는 얼굴을 돌린 채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들은 그가 자신들을 기억해줘서 기뻐합니다. 우마미야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들어와 학급 대표들에게 말을 합니다. 니레는 즉시 그들을 알아봅니다. 그가 떨기 시작한다. 사쿠라가 그들에게도 대표인지 묻지만 니레는 그들이 후린의 4대 천황과 그들의 보좌관이라고 말한다. 니레는 중요한 사람들 앞에 서서 움츠린다. 사쿠라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 바보는 오텔로에게 4대 천황이 눈앞에 있다고 말을 더듬는다. 니레는 그 사기꾼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일지를 꺼내 천황 중 가장 여성적인 사람이 지코쿠, 팀의 리더인 치바키노라고 말한다. 다음은 코모쿠, 팀의 리더인 안경이다. 안경은 미즈키라고 한다. 후드티를 입은 인물은 그 사람을 모모세라고 부릅니다. 니레는 그 다음 히라기를 그들의 탐한 팀장으로 정식 소개합니다. 그는 4명의 히피들이 바후리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마미야는 신입들에게 말을 걸며 그들에게 왕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동안 그는 폭탄 발언을 하려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 바보는 그들에게 올해 싹들을 옥상에 성공적으로 이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그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 얼간이는 그들에게 기요타로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가 이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때가 되면 여름 파티를 열 계획이라고 떠듭니다. 히라기가 새로운 반장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일깨워줍니다. 늘 명랑한 우마미야가 진지해지며 반장들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나 있거나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니 친구들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부탁을 들은 반장들은 그의 요청을 공손히 받아들입니다. 사쿠라는 그들의 반응에 충격을 받고 우마미야를 보니 그 바보가 자신에게 활짝 웃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츤데레인 그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우마미야는 그 후 반장들에게 서로 알아가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쿠라는 시끄러운 반장에게 아주 세게 어깨를 두드림을 당합니다. 사쿠라가 말대꾸하자 니레이는 평소처럼 눈을 흐리며 사쿠라에게 상대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겁을 준다. 그러자 사쿠라가 자기 주변 사람들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다. 그는 자신이 처음 마을에 왔던 날 1화에서 건달들과 싸웠을 때 그들을 만났다고 말한다. 그들이 그에게 인사하자 그는 그들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 깨닫는다. 그중 한 명이 그에게 조를 이긴 것을 칭찬한다. 우마미야가 사쿠라와 그의 부하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와 그들에게 말을 건넨다. 그는 사쿠라가 1학년 반장이라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사쿠라 팀에게 일 잘하라고 당부한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선배들에게 연락하라고 덧붙인다. 우마미야는 그와 상급생 대장들을 후배들의 큰형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마미야는 또한 카즈에게 후배들에게 요령을 가르쳐주라고 특히 자신이 1학년 때 해내지 못했던 것들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카즈는 사쿠라를 무미건조한 그림처럼 바라보며 그 아이에게 내 혼자서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사쿠라는 자신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고 카즈는 그들에게 형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쿠라는 그 남자의 의도를 알 수 없어 애쓰지만 다른 선배들은 카즈가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그들은 그 후 막대 사탕을 좋아하는 선배를 놀립니다. 회의 후
사쿠라와 그의 부하들은 교실로 돌아옵니다. 열정적인 학생들은 그 사기꾼들에게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질문하고 니레이는 그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 덕후는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고 4명의 왕의 존재까지 알려줍니다. 그 말을 들은 사쿠라는 왕들을 만나 그들의 미덕에 대해 듣고 싶어 했습니다. 사쿠라는 부상당한 학생을 힐끗 보고 그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쿠라와 그의 친구들은 학교를 떠나 함께 걸어갑니다. 그때 스구치는 순찰 근무가 아니니 팔씨름을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니레이는 그 강자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서 참여하지만 그들은 스구치의 제안을 거절하며 그를 놀라게 합니다. 몇몇 가면을 쓴 사람들이 마을을 순찰하고 근위대는 특정 인물을 찾고 있으며 또한 자신들에게 후린 깊숙이 들어가지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그러자 사쿠라는 그들이 누구를 찾는지 묻고 자신과 그의 무리들이 도울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후린 아이들은 놀랐다. 근위대 중 한 명이 천박한 악당처럼 웃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들이 그들을 찾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은 뒤돌아서 후린 아이들을 떠난다. 그들이 걸어가자 스구치가 그들의 후드 뒤에 있는 표식을 발견하고 수호는 그것이 키엘의 표식이라고 확인한다. 그는 그들에게 그 무리가 많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지만 악당의 분위기를 풍긴다고 설명한다. 스구치는 그들 중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3명의 근위대가 누구를 찾는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들은 할머니가 나이 든 남자에게 자신이 본 것을 확인해보라고 외치는 것을 본다. 학생들은 할머니에게 다가가고 그들은 그들이 떠났을 때보다 더 심하게 다친 안자이를 본다. 플래시백이 시작되고 모래사장에서 노는 2 아이가 보인다. 다른 사람이 나타나 아이들과 함께 놀기 시작한다. 후에 안자이는 걱정하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잠에서 깬다. 그의 의식을 확인하자마자 할머니는 그를 극진히 챙기며 곁에 머물라고 한다. 니레는 안자이에게 어떻게 그런 상태가 된 건지 걱정스럽게 묻는다. 잠시 후 안자이는 밝은 표정을 지으며 거짓말을 한다. 소녀는 걔에게 쫓겼다고 거짓말한다. 엄마는 내 얼굴을 보고 그런 변명은 믿지 않을 거야. 다행히 학생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 사쿠라까지 그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싶으면 더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라고 소리쳤다. 사쿠라처럼 눈치 없는 아이도 알아챌 정도로 서투른 안자이의 거짓말에 남자애들은 그를 놀렸다. 안자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피했다. 밖으로 나가는 길에 그는 키엘과 싸웠는지 질문을 받았다. 눈치 없는 그는 진실을 숨기려 했지만 그들은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았다. 그가 떠난 후 가게 주인은 그에게 만주를 건네주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그녀는 이어서 후린 아이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며 그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구치는 수호가 어떻게 안자이가 키엘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았는지 궁금해했지만 수호는 직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니레이는 사쿠라에게 안자이를 구해달라고 부탁한다. 내가 알기로는 사쿠라가 코노하를 구해달라고 애원했던 사람인데 사쿠라는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게다가 안자이는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니레이는 여전히 완고하게 사쿠라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한다. 그는 우메미야가 그들에게 그부와 친구들을 지켜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며 죄책감에 시달린다. 화가 난 사쿠라는 니레이에게 집으로 간다고 말한다. 그가 떠나자 가게 주인이 그에게 포장 음식을 집으로 가져가라고 준다. 그러자 키류는 사쿠라가 때때로 정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수호가 그를 바로잡으며 사쿠라는 거의 항상 거짓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상황 파악이 느린 니레이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날 후에 안자이는 놀이터에서 한 소녀에게 말을 겁니다. 그는 나가토를 다시 데려오는데 다시 한번 실패했다고 그녀에게 알립니다. 그 패배자는 키엘과 어울리는 나가토가 곧 선을 넘을까 봐 걱정합니다. 안자이와 함께 있는 소녀는 그들이 후린 아이들에게 알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안자이는 그것에 반대하며 그 문제는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놀이터를 떠날 때 소녀는 그에게 매달리며 다음에 나가토를 설득하려 할 때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반대하며 그녀에게 너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녀에게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고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떠난 후 그녀는 안자이가 많이 다친 것을 보고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그때 사쿠라가 그녀를 가로막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처음에 주저하며 사쿠라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의 후린 배지를 보고 사쿠라는 자신의 말을 반복하며 안자이의 동급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안자이의 어린 시절 친구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강제로 들려주며 그들의 3번째 친구인 나가토라는 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셋은 어렸을 때 정말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녀는 항상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전 그녀는 안자이가 그들의 단골 놀이터에서 개처럼 풀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싸움에 휘말린 그 녀석을 놀려요. 그녀는 안자이가 어떻게 두들겨 맞았는지 나가토에게 말할 계획이에요. 안자이는 자신이 키엘 조직원이 지갑을 훔치는 것을 목격하고 잡으려고 했다고 설명해요. 그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후드티를 벗겼더니 나가토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즉시 그녀는 방어적으로 나오며 이미 망가진 나가토의 명성을 감싸기 시작해요. 그녀는 사쿠라에게 안자이가 나가토를 데려올 계획이었지만 얻어터졌다고 설명해요. 그녀가 흐느껴 울자 사쿠라가 이유를 묻습니다. 어쨌든 상처가 그렇게 깊지는 않잖아요. 소녀는 어린 시절 친구가 다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서 싫다고 말합니다. 당황한 사쿠라는 남자답게 나가토를 데려오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연히 소녀는 후린이 개인적인 일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아 걱정하지만 그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그는 더 강하니까요. 말문이 막힌 그가 소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타치바나의 조언을 떠올리고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합니다. 소녀는 안심하고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츤데레는 고마워하는 걸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고는 배고프다고 말하지만 바보는 자기 간식을 주지 않는다. 다음 날 사쿠라는 어떻게 상황을 처리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는 안자이가 친구들에게 공과 싸웠다고 설득하려는 것을 본다. 아무도 그의 거짓말을 믿지 않고 사쿠라는 침묵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 사쿠라가 친구들을 만나자마자 친구들은 그에게 전날 안자이와 대화를 나눴는지 묻고 오델로는 놀란다. 다른 반 학생이 그들의 반으로 들어와 안자이에게 봉투를 건넨다. 그는 그 꼬마에게 후드를 쓴 사람이 자신에게 주라고 했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듣고 겁쟁이는 봉투를 겨우 열려고 애쓴다. 마침내 봉투를 열자 그는 발칵 뒤집힐 사진을 보고 교실 밖으로 뛰쳐나간다. 사쿠라는 그를 따라가며 녀석에게 기다리라고 말하지만 그 남자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사쿠라는 안자이보다 앞서기 위해 몇 가지 파쿠르 동작을 선보인다. 마침내 그 사기꾼을 막자 안자이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사쿠라는 전날 놀이터에서 나눈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고 말하며 그의 말을 반박한다. 그런 다음 그는 봉투를 집어 나가토의 사진을 보는데 나가토는 매우 큰 교훈을 얻었다. 안자이는 사쿠라에게 며칠 전 나가토가 지갑을 훔치는 것을 목격했고 다음 날 그 가짜 친구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그곳에 갔다고 설명한다. 그곳에 도착하니 친구가 킬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몇몇 놈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그는 그들에게 주먹을 날리기로 했다. 싸움에서 승리한 후 그는 나가토를 구하려 했지만 그 녀석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손찌검을 했다. 그는 나가토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며 소리쳤다. 마치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것처럼 나가토는 괴롭히던 놈들에게서 몽둥이를 빼앗아 안자이를 때리려 했다. 안자이는 부상 때문에 나중에 자리를 떴다. 사쿠라는 나가토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냐고 생각했지만 안자이는 그날 나가토가 우는 것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친구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쿠라는 그와 함께 가겠다고 말했고 안자이는 놀랐다. 그러자 안자이는 그에게 왜 자신과 후린의 일에 끼어드는지 묻는다. 사쿠라는 자신을 위해 가는 것이며 전날 만난 친구에게 나가토를 데려다주겠다고 약속했기에 간다고 응수한다. 사쿠라는 안자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순식간에 키류와 나머지 학생들이 아카츠키처럼 나타난다. 그들은 안자이에게 너무 냉담하지 말라고 후린의 제자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돕고 싶다고 말한다. 수호는 키요타로를 억지로 끌어들인다. 2학년인 카지와 그의 반 친구들은 1학년들이 학교에서 뛰쳐나가는 것을 목격한다. 1학년들은 마침내 덕후인 이레의 도움으로 킬의 은신처에 도착한다. 이것으로 윈드브레이커 시즌 1이 끝났습니다. 요약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